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그 기장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 뭐 하청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원래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또 인터뷰 때문에 오신지가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 근무는 제껴놓고 일단은 사람들이 현실을 겉모습보다는 뭐 속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나몰라라 했는데 동료들이 지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형님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가게 되면 뭐 회사에나 경제적으로 또 불이익이 오지 예, 않을까. 불이익이 오고 탄압이 오지 않나 예.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준 부분이 그 제 가족이 아닌 동료들이 먼저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우리 사회 현실이어서 그래서 혹시 가족들은 뭐라든가 혹시 얘기는 해보셨나요? 아, 처음에는 좀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반응이 거부 반응을 느꼈죠. 그런데 이제는 항상 뭐 아빠의 진실된 그런 모습 숨기지 않고 현장 안에서도 부당함에 대해서 잘못된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 억울함을 진짜 누구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딸도 그렇고 집사람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사상을 이제 우리 구라인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했었고 지금에는 이제 기장부에 소속돼서 배관 쪽에 있습니다. 배관하고 그다음 이제 업무적으로 그 탑재 우리가 이제 골리앗이 건양물 몰고 오면 배에 이제 첫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에서 이제 피장에서 그걸 탑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호수 같은 역할이죠. 그것이 제가 한진중공업 그 협력업체에서 부산에서. 예, 부산에 예. 그래서 수리조선에 잠시 근무를 하고 이제 IMF 시절이 와서 좀 힘들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광고 사업을 뭐 예전에 간판 사업이 좀 잘 나갔을 때인데 그 후에 이제 좀 제가 좀 잘못된 상황에서 이제 조선소에 들어갔고 조선소에서도 그때 한진에 이제 이래 파업이라든지 이래 변동이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또 울산에 2006년부터 올라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려움보다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이런 그 저희 이제 그 하려는 의지력 때문에 그 이제 뭐 광고 사업이든 뭐든 이제 이런 부분을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그래 그때마다 좀 잘 됐고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성공을 했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선소에 진행을 하면서 좀 굉장히 어려움이 그 시절이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이제 한진에 있을 때 한진의 그 하청업체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것도 협력업체고 또 따로 이제 수리조선을 맡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의원님도 뭐 아실랑가 모르지만 노란 봉투에 월급을 주는 거 이래 적어서 준 부분을 받아봤고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IMF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집안에 이제 부채 이제 뭐 이런 그런 부분이 돈이 이제 빚이 이제 자꾸 이래 늘어나다 보니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어느 정도 부채하고 다 처리하고 이제 2006년에 울산에 우리 그 동서 소개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그 저희 누나하고 형은 그때 사고로 예, 일찍 돌아가 이제
수사하고 죄송하지만 그 해운대에서 익사로 해운대에서 그거는 그 좀 밝히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동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하고 이제 일남일녀 이래 있습니다. 그럼 그 몇 살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저희 생모 부친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은 저 초등학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동생하고 이제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이제 좀 그 재혼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또 그 힘든 만큼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저한테 또 이런 기회가 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울산에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상황이 예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 말 그대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바다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독고장에 와서 이제 모든 부분을 떼내고 해체해서 다시 새 부품을 이제 바꾸는 역할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의 이런 모습보다는 환경이 더 안 좋은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거지처럼 복장도 그 진짜 기름 작업복에 막 그 저 모습 자체가 걸어가더라도 거지처럼 이렇게 보이고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좀 식당에서 이제 좀 자리를 배치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고 기름 냄새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은 씻었다 하지만은 그 기름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국수를 먹는다든지 젓가락질 할 때 나 스스로가 좀 소외스러운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을 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했던 일이 그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수리 조선이다 보니까 엔진 쪽에 이제 뭐 엔진 자체를 다 떼어내서 새 부품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미미한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차를 얘기하면 정비죠. 정비식으로 롤링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진짜, 부산에서 IMF 시절을 겪고 참 굉장히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힘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울산에 있는 동서가 저희 동서가 이제 뭐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울산에 올라와고 생활하지 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제 올라와고 그 당시에 지금 그 현대중공업 지금 중정지문 그 앞에서 이제 그 저 혼자 올라와서 식구는 부산에 놔놓고 저 혼자 올라와서 달새방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울산 올라가고 첫 출근했을 때 중정기 문을 이제 걸어 들어가서 이제 당당히 출입증을 들고 들어갔을 때는 외관상으로는 밖에서는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대기업이라는 그 생각에 내가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 여기서는 열심히 해서 이때까지 이제 어려운 시절을 벗어나서 좀 집도 마련하고 또 그런 부를 가지자 하고 생각하고 뭐 한 2년 동안 그래요. 출퇴근식으로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고 얼마나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그 기량이라죠. 이제 일이 이제 어느 수준이 딱 되니까 좀 뭐 돈도 여유분이 되고 이러니까 또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다니면서도 항상 보면 이제 그 중정이문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암벽에 배를 대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높이를 봤을 때 와, 저 배 내가 만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일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걸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참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3년 후에는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그걸 타릴 때 자전거에서 예, 예, 오토바이 예. 이제 이렇게 그랬을 때는 출퇴근할 때 같은 동료 오토바이 타고 들어갈 때도 저 나름대로 아 이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나도 여 울산에 뭐 아파트라도 한 채 사갖고 뭐 우리 식구들 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그 뭐 잔업 특권 뭐 거부하지 않고 진짜 그때 당시에는 뭐 믿어지실란가 모르겠는데 400시간 이상을 했어요. 월 400.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예 뭐 조선적인 회사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좋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다른 우리 업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또 뭐 월급 받을 때 동료들하고 솔직히 우리 뭐 술집들 가고 일하잖아요. 가면 뭐 돈과 안 맞다 이러면 또 시내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여유적인 이제 그 금전적으로 여유적이었는데 그 갑자기 이제 이렇게 또 안 좋아지는 시절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2010년 3월 15일 한 11시경에 현장에서 그것도 이제 그 직영에 파견 근로로 해서 그 전부터 이제 한 2년 넘게 직영에 파견 근로를 갔었거든요. 이제 그날 사고 당시에 그날은 이제 그 관리자에 의해서 업체 관리자에 의해서 뭐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돈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2010년 3월 15일 날 11시쯤 돼서 이제 저 그때는 이제 그라인더 우리 이제 그 사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1톤 외판이라고 있어요. 철판. 그게 이제 이걸 탑재를 하면서 이게 넘어지면서 저를 치고 이제 전복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그런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현장 안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들하고 업체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앰뷸런스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 포터였어요. 더블캡 포터에 움직이기 예, 힘든데. 예. 예. 저 그때 당시에는 뭐 정신은 의식을 살아 있으니까 119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이제 포터에 이제 실려서 이제 정문이 아닌 그 중정기문 쪽으로 멀리 빠져나와서 우리 업체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 나무가 대학병원도 가까이 있고 예, 했는데 그리도 가지도 않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실려서 그래 왔는데 이제 그 일반 그 업체 지정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길래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좀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대 사고다라고 생각하고 대학병원으로 바로 수송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육안으로 봐도 확인될 정도가 아니었나요 그때? 그렇죠. 그 완전 이제 의식이 잃어갈 정도로 이제 다쳤으니까 이제 골반 대퇴부 장파열 안에 이제 피가 응고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그냥 막 들어서 그 이제 더블캡을 개인 병원으로. 예.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수송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대학병원에 처치실에 이제 뭐 이제 처치실이 아니고 소생실이죠. 이제 소생실 같으면 우리 이제 뭐 죽음의 산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아무 처치를 안 하더라고요. 주사도 안 주고 2시간 동안 아파 죽겠다고 의식은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부르면서 아파 죽겠다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업체 총무가 와서 누워있는 제 귀에 대고 집에서 다쳤다 이야기해라, 의사가 오게 되면.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왜 일하다가 다쳤는데 왜 내가 집에서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이제 그래도 이런 뭐 환자에 대한 조치, 뭐 주사를 주거나 링겔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계속 저는 이제 치료를 하는 그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무마를 하기 예, 예. 위한 어떤 그런 산재, 조치만 취하고 있었다. 예, 산재에 대한 은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제 담당 교수님인지 그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쳤냐고 사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다 다쳤다 하니까 그 옆에 총무가 그 담당 그 과장님한테 11시 10시에 쉬고 10분 쉬고 그 뭐 11시쯤 되니까 사람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보니까 없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2층에서 떨어져 있더라.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의사는 이건 아니다. 작업복에 마스크 자국에다가 이런 분진 부분이 다 묻어 있고 안전화 신고 왔는데 왜 집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 병원에서는 못 받아주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부서장하고 담당 우리 저 협력업체 사장님하고 소장하고 다 와서 뭐 자기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하고 나서 그 담당 교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더만 산재 처리가 하기로 하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의사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뭐 MRI 찍고. 그래서 집사님 와갖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22개월 동안 내 몸 하나 아픈 거는 맞는데 다친 사람은 난데 중요한 거는 가족이 너무 힘들었어요. 22개월 동안. 그래서 울산대병원에서 보름 동안 치료한 후에 일반 병원으로 세화정형외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치료받다가 안 돼서 근로복지원인데 공단에 신청을 했어요. 여기서는 안 된다니까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소견을 해갖고 서울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하고 이제 요추 부분을 이제 요만한 볼트를 잡아 있는 그런 수술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놨고 치료를 다 하고 또 이제 북구에 있는 CT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또 입원했었고. 지금도 간 볼트가 예, 밖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일하시잖아요. 예, 예. 지금 일하기는 어때요 지금?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후유증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뼈를 다치거나 이러면 또 비 올 때 되면 우시웅시웅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내 스스로 운동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스스로 그거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호전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거 하기에는 좀 힘들죠. 첫째로는 이제 산재를 처음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신청을 할지 그 방법을 몰랐어요. 아, 이거는 뭐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배를 만드는 노동자로 살아왔지 그런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몰랐다 보니까 뭐 저 역시도 이제 그 산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상 쪽으로 이렇게 공상 처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제가 또 회사를 믿고 그대로 또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위급하니까 그래 했는데 이제 이거는 산재가 맞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내 의지를 뚜렷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제 산재 처리가 된 거죠. 우리가 그 노동자들이 다치게 되면 일상적으로 하청업체에서는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그 산재가 진행이 되면 업체의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이 기성입니다. 우리가 일거리를 못 받기 때문에 산재가 일어나게 되면 업체에 이제 폐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도 오다 보니까 그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그런 강요를 공상 처리를 해라는 강요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그 경미하게 다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재활을 해갖고 다치가 복귀될 상황 같으면 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냥 공상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하나 이렇게 다쳤더라도 붕대 감고 일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예. 붕대를 감고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살아야지 회사가 살아야지 나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부담감 갖고 억지로 이제 산재 처리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은 노동자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당연히 산재 처리라고 알면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회사에 있음으로써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상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노동자들이 그런 뭐 산재 처리에 대한 이런 교육이 회사 안에서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산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유년기에 이제 참 어려운 시절이죠. 이제 희망을 갖고 현대중공업을 보고 들어왔는데 산재 한 건에 의해서 이제 복직이라는 문제를 타이틀을 갖고 제가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산재 22개월 종결 후에 근로복지공단 소견으로 해서 복귀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고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산재가 일어났을 때 총무 와서 출입증을 이렇게 갱신이 돼야 된다고 해서 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바꿔주는 줄 알고 줘버렸거든요. 출입증을. 그런데 산재 끝날 때까지 출입증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그냥 들어가면 되는갑다 이래갖고 그 중경인문에 경비실 쪽으로 들어갔는데 경비가 이제 출입증이 없으니까 잡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실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업체 연락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몰랐는데 그 출입증을 아마 다른 우리 쉽게 생각하면 깔아 출입증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예, 예. 그 출입증을 제 출입증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거를 이용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입증이 안 되는 사람의 그 권유를 해갖고 내 출입증을 뭐 제 생각에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출입증이 안 됨으로써 이제 총무가 밖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300만 원 보상하자, 이제 우리 합의하자. 그런데 당신은 여기 현대중공업에 일이 힘드니까 사회적으로 맞는 그런 일을 택하고 복귀는 안 된다고 해서 참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 또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아야 될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단지 선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동조합에
자문을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이래 됐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뭐 출근해도 된다는데 회사에서는 안 받아주더라, 거부하더라.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노동조합에서도 뚜렷한 내색을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최도섭 씨 혼자만의 이런 단단한 이런 이제 단결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혼자 이거는 복직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리 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노동조합에 찾아갔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정유문에 출입증 없이 계속 출근했습니다. 계속 출근하고 또 경비한테서 잡히고 또 대기실에 있다가 또 현장 안에 들어가고, 그 현장에 들어가고 탈의실에 있더만 반장 관리자들 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데 나오냐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거부했잖아요. 저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럼 내 요 탈의실 청소라도 하고 갈게. 1시간에도 그 내가 일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되니까 경비실에서 이제 연락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왜 출입증 없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출입증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복귀하는 식으로. 그 예,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그때 이제 예. 자기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 또 이제 해결되는 과정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예. 복귀 과정에서 이제 그래 들어와서 총무하는 말이, 대표님이 마음이 여열어서 복귀를 시켰다. 이제 뭐 마음 자체가 넓어서 그러니까 그 뭐 당시 그 시절은 조금 이해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합의를 하고 그때 지금 의원실 옆에 있는 그 협력업체 사무실에 가서 이제 같이 합의를 하고 이제 복귀를 한 거죠. 복지 후에 이제 솔직히 이제 홀러서기라고 이야기하죠. 하청 노동자들이 외면을 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다 외면을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관리자들은 부분이 이제 저 사람하고 말을 섞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외로웠습니다. 외로웠고 그 외로움에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술을 조금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먹지 않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장인데 술로서 이겨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이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서는 제가 술을 먹다가 안 되겠다 해서 끊었어요. 술을 끊고 다시 한번 싸워보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었고, 노동조합 가입 후에는 이제 더 회사와 멀어지더라고요. 좀 부당함에 이런 억울함을 이야기하게 되면 외면을 해버리고 동료들이 또 외면을 해버리고, 그래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홀라서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혼자 뭐 점심 때 밥을 먹으러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나쁘다 뭐 좋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동료들 자꾸 말을 붙이고 이렇게 이불로 다가섰어요. 커피를 내가 한 잔 더 뽑아주고 그런 식으로 자꾸 다가서다 보니까 좀 동료들이 또 친해지고 열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반장이나 뭐 조장들도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안 있다가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업체가 이제 뭐 업체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뭐 폐업을 했기 때문에 뭐 밝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신화예지라고 대조 일부에 그 복지하고 2010년에 내가 사고 나가서 몇 년 있다가 폐업을 했어요. 단지 폐업한 이유는 조합원에 대한 이유로 이제 이런 업체에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직영이 아닌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에 조합원이 있다 보니까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하청업체와 싸웠습니다. 또 현장 안에서 정규직 이제 원청 정규직 그 지부의 차를 빌려서 그 이제 현대중공 사내하청지의 도움을 받아서 조끼를 입고 현장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계속 해서 싸워서 또 이겼습니다. 고용 거부를 당했는데 현장에 살때 예, 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네, 중공업의 그 노무 관리가 대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비들 탄압도 심했고 일일이 따라다녔고 심지어 우리가 그래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이제 제가 뭐 쉬는 날 되면 뭐 일산지나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뭐 같이 뭐 나들이를 하더라도 누가 염탐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항상 숨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한인제에서 이제 그 폐업을 하고 그 사기인 총무가 이제 업을 맡아서 이제 새로 이제 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좀 숨김이 많아요. 이제 자기의 의지를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애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어릴 애도 있고 이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아빠가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농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집회를 하거나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그때 숨김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떳떳하게 조끼를 입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 혼자 제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부담 없이 진행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라던가요? 혹시 그 아내는 뭐라던가요? 애들이 나오시. 뭐 처음에는 이제 거부 반응을 느꼈고요. 그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노래 부르거나 또 이래 우리 뭐 하면 팔뚝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역할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간다 이제는 당신이 이제 하는 만큼 해라. 그래서 꼭 이겨라고 이 응원의 이제 메시지를 받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첫 그 해고를 앞두고 이제 승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좀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상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저한테 실제적으로 안 가고 집사람 뭐 문자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고 동서가 그 자영이 이제 특수선의 부서장으로 있다 보니까 동서도 말렸고 동서에 된 부서장도 이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압적으로 저한테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그 우리 식구의 관계가 원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노동조합에 뛰어들면서 그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사람도 힘들었지만은 과장이 이렇게 떳떳하게 내세우니까
같이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왔고 또 그 폐업으로 인해서 또 폐업이 진행되었지만은 또 싸워가고 또 이겨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러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고 이제 실화인지 폐업으로 해서 다른 업체로 이제 이어받아 갖고 그 하진 기업이 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또 고용 승계로 인해서 또 싸웠고 또 1년 후에 또 폐업을 했어요. 그 업체가. 그러니까 고용 승계되면은 개인만 된 게 아니라 업체가 폐업된 그 동료들 같이 된 거잖아, 그죠? 예. 고용 승계되는 예. 과정에서. 이제 예. 그 부분에서 예.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조합원의 배제 부분이죠. 예. 배제를 자, 예, 이제 사유 없이 너는 안 된다. 그 업체에서 받아주지는 않는 거죠. 다른 사람도 고용 승계해주고 예, 예. 조합원이니까 예. 특별히 배제시키고. 예. 안 그런데 되게. 이제 그 신설 업체에서는 조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죠. 제가 뚜렷하게. 그 뭐 건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냐 하면 사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에 대한 부당함에 이야기를 해도 항상 보면 고용이 이제 업체가 폐업이 되고 넘어가는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14년쯤 돼서 16년쯤 됐는가 그때쯤 돼서 그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가 이제 태산테크라는 업체에서 나오면서 이거는 예전의 싸움하고 다르다. 그때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이 되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장 안에서 현대중공업 지부 밑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56일 정도 농성을 시작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그 밖에는 못 나오고 현장 안에서 계속 농성을 진행하면서 또 경비들한테 탄압받고 매일 이제 안 잡히려고 이제 막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도 또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더라도 공영승계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은 끝까지 물고 늘어나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 집사람이 좀 뭐 그 종양이 보여서 그 고신대 부산 고신대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현장 안에서 그런 힘든 투쟁을 했었죠. 그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집사람을 보호해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몇 명쯤 했었나요? 저하고 이제 두 동료가 있었는데 조합원이 두 동료인데 두 명이서 했습니다. 두 명이서 현장 안에서 예. 정박강산일 건데 사실. 예. 아침 선전제를 할 때는 경비들이 봉고차 타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잡아가려고. 그러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도망치고 또 저녁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항상 잠복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대소변은 지부 안에서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외줄 이제 바깥에 못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솔직히 뭐 56이라면 짧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는 현장 안에서는 굉장히 이 감옥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제 용기가 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옆에 있는 조합원이 없다면 내 혼자서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고 그 후로 제가 해고가 됐습니다. 업체에서 안 받아주는 상황에서 타 업체에서
또 해고 됐어. 예, 그냥 해고가 되고 이제 단식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일주일 후에 정문안에 다시 앞에 며칠쯤 하셨어요? 한 13일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13일이면 그냥 짧은 시간 예, 동안에. 예. 그 뭐 물하고 그 효소액 그것만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뭐 덩치가 있고 이런 것도 모르지만 체력이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현대지공 원청 의무실에 와서 이거는 더 이상 무리다 할 정도의 이제 그 그런 판정을 받고 이제 현대 저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성계 보장을 다시 받은 거죠.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어, 다시 끝나고 일주일 그 몸을 조금 간호하고 나서 정문 앞에서 다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기억이 나. 예, 한겨울인데 우리가 뭐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천막을 칠 수 없으니까 그냥 밤이나 낮이나 눈이 와도 그냥 예, 그 이제 침낭 하나로 그렇게 1년 동안 또 싸운 거죠. 싸웠는데도 자본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혼자서는. 그 이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힘내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나 또 뭐 농성할 때 음료수라도 갖다 주고 뭐 빵이라도 갖다 주고 이래 했을 때 참 고맙더라고요. 그것도 밤에 몰래 와갖고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고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1년을 버티고 나니까 이제 생계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경제적으로 뭐 채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갚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한 두 석 달 동안 그 부채를 조금 탕감하기 위해서 동진 오토텍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만에 그것도 매각 때문에 이제 폐업의 위기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쟁을 시작했죠. 또 그래서 이제 들어간 지 1개월 만에 또 이제 현대자동차 정문이나 강문에 이제 그 가면서 집회나 그런 걸 했었고 그 현장 안에 이런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대한 그런 불만이 힘든 거는 하청이 하고 편한 거는 이제 정규직이 한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하청 노동자들이 좀 뛰어넘어야 되고 스스로가 이제 같은 배를 만드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담을 쌓고 있는 거죠. 그 이제 현장 안에서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이제 그런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스스로 뛰어들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었고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노동자들 하청노동자의 현실에 맞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잘못됐다고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는 뭐 업체가 또 폐업을 하고 또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복직하고 나서 또 1년 만에 또 폐업을 해버려 갖고 고용승계가 안 되고 또 싸우가 지금 또 진행이 된 부분인데 지금 업체에서는 동료들이 거진 막 8, 90%가 다 동조해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떨어져 갔던 그런 동료들이 다 모여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는 제가 사주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서 사주고 또 이야기를 많이 걸어오고 예 그리고 또 현장 안에서 뭐 처음에 이야기했던 산재 부분이라든지 뭐 부적절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형님 더 잘 알지 않냐 그 이야기 좀 해라 이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 이제 쏟아지면서 관리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눈치를 안 보고 저한테 이제 불러주는 그런 현실이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모였을 때 제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스스로 이제 오더라고요. 와갖고 내가 있으면 누구라도 인사하고 그래서 현장 안에서는 지금 복지 후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잘못됐으면 스스로 그걸 용기 내서 바꿔라. 할 때 그때 고민할 뿐이지 하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자꾸 일깨워내고 현장 안에서 조합 가입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조직이라 하죠. 그런 부분을 늘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예. 그 전반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그런 의지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불합리한 부분을 용기 내서 말을 못합니다. 뭐 국가 뭐에서도 그러하지만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블랙리스트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현장 안에서 뭐 조합 가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현실이고요. 하청 노동자 부당해도 관리자한테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임금 체불이 진행되고 또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하청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현실에 맞게 지금 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노동자들이 지금 한 발 한 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전에는 입을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는 업체가 폐업되고 임금을 못 받고 퇴직금이 날아가 버리고 또 뭐 체불로 인해서 부당함을 당했을 때는 스스로 노동자들이 노동부를 간다든지 하청지회로 그 자문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의식이 지금 변화가 됐고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변화시키려면 한번 뛰어들고 지금이다 이제 한번 뛰어들어 보자고 꼭 내 스스로 용기 내서 한번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내뱉어 보자 그런 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분노를 억지로 참지 않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가 발전적이고 그 의원님이 열심히 뭐 그 동구에서 뭐 역할을 하시는데 이제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보다는 그에 대한 뭐 같은 가족 단위가 좀 이제는 조금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가 뭐 농산물 시장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상인의 그 가게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도 하는 부분이 이제는 현장에 있는 조선소 노동자가 먹고 살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나서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 장사하면 뭐합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일깨워지고 자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뭐 이야기한다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죠? 예. 그 요번에 그 의원님 실태조사 부분을 봤습니다.
그 좀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풀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조선소에 배를 만드는 노동자가 아닌 밖에서 조선소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든지 이제 내 가족이 뭐 중고에 다니는데 어떠한 생계를 갖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좀 알려져서 그런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정말 생계가 어렵다, 뭐 부채가 많다, 집이 넘어간다 그런 상황이 현대중공업에 다니면서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알게 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진짜 예전에는 뭐 10만 원을 들고 나가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요새는 10만 원 들고 나가면 쓸 거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악화가 되어 버렸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 가족 단위가 예전에 이렇게 그 회식이라든지 야외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걸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요 조선소 자체가 또 변화가 돼야 되고 그러고 또 자본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대한은 뭐 의원님께서 또 노력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조사를 중공업이 아닌 이제 서민들이 조사를 좀 해서 그거를 더 넓게 이제 이야기해서 진짜 서민들 다 죽는다 그런 부분을 좀 읽혀줬으면 좋겠습니다.